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의 요 특이한 부분 여기 있죠? 그리고 이 큰 도로변에 여기 요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런 것도 있고요. 여기 요런 거 있고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드론이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유소인데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대로 그냥 돌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수직 남북 맞추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네, 러시아의 벨고로드에 있는 외곽에 있는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들이 줄 서 있는데 그대로 처박는 영상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후원자들과 언론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탓에 바닐라 ISIS 정권은 이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 영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은 벨고로드의 한 주유소를 공격합니다. 드론 화면에는 민간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종사가 공격을 중단할 시간은 충분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를 최대한으로 내는 것이 키예프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장소는 ISW 지도로 보시면 이곳 러시아에 있는 벨고로드 이 장소로 찍히고 있습니다. 자,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네. 그리고 쿠피안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리만 지역으로 내려가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또 슬라비안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여기 뭐죠?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포크롭스크 방향에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러시아는 여기 블리츠케를 점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도 안 칠해주죠? 그냥 주장일 뿐인데도.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접경지대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굴리아이폴레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포리자 방면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도 러시아가 이제 전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이제 영상 찍힌 거예요. 근데 그거라는 거죠. 요거. 네. 특수부대 무장공비라는 거죠. 네. 러시아도 뭔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물류 창고 같은데요. 그죠? 네. 자포로제에 있는 한 창고에서 계란4 드론이 하역 작업을 하던 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은 장비 군인 화물이 동시에 현장에 있는 가장 취약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계란4 노획을 해서 이제 뜯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측은 계란4 시커 미사일이 180도 파노라마 광각 카메라와 2개의 다화 TIOC 렌즈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카메라는 초기 지형 정찰, 상황 인식, 잠재적 목표물 탐지 및 최종 교전 시 전시각적 항법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제슨 오린과 같은 마이크로 컴퓨터와 결합될 경우 카메라에서 얻은 광학 데이터는 머신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 목표물 인식에 사용되어 운영자가 목표물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터키 벌크선 MV 레이한 샤리흐 흑해에서 공격받아 옥시엔에 따르면 다만에서 트라부존으로 석탄을 운송하던 터키 벌크선 MV 레이한 샤리호가 흑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상자는 31명, 사망 3명 부상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던 배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어딘가에 파브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카르코프 지역 및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적한테 떨어뜨리는 거겠죠. 스호이 57 전투기가 모스크바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스호이 57 전투 훈련기가 모스크바주 지베니고르 인근 루치아노 마을 근처 등판에 추락한 것입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으며 인명피해나 지상시설물 손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대공 그 무기에 자동화해야 된다고 사람이 이거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피곤하고. 네, 오데사 지역에 또 야간 폭탄 터지고요. 러시아가 한 거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요 물류 허브에 대한 여기 공격해갖고 이제 물류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물류 관계된 창고며 뭐 기타 등등 다 뽀개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거의 일주일 동안 오데사, 조르노모르스크, 미콜라이프 항구와 이들 항구 인근에 정박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매일 쉴 새 없이 공격을 벌여왔습니다. 오닉스와 이스칸데르 순항 미사일 기타 등등 모두 해갖고 우크라이나 측 흑해 항구들에 대한 입항이 모두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는 러시아 배에 공격하니까 러시아도 여기 있는 거 싹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안 온대요 여기. 예. 우크라이나 항만 운영 중단. 타라스 비소치키 우크라이나 농업정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항만으로의 선박 입항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У нас тотальна війна розпочинається. І це 러시아의 항만 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곧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번 분쟁이 양측이 서로의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대규모 대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으로 인해 물림의 보급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항만 시설과 물류 시설에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적의 해상 물류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수출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카자흐스탄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흑해 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의 그 원유도 거기서 또 수출하고 있는 배가 있었나 봐요. 그것까지 다 도매금으로 그냥 막혔대요. 자, 이제부터 빅토르 마이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대사가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러시아 잘못임. 카자흐스탄 미안하긴 한데 그건 러시아 잘못임. 그런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예비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석유 및 가스 부분 수입이 7월에 전년동월 대비 약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는 이러한 증가가 국제 유가 상승, 2분기 석유 생산 세수 증가, 그리고 정유 시설에 대한 지불 감소에 기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은 11%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것이지 이미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중국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또 다른 폐쇄와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 위협 속에서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대폭 늘렸다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는 중국에서 휘발유 사온다더니 So if you take two steps back, 터커 칼슨은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목표물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CIA 정보를 이용해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쟁이며 전 세계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그 물류센터, 러시아 쿠팡 공격당한 곳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 갖고 사람을 끌고 나오는 것 같은데 집에 쳐들어가 갖고 이 사람은 빤스만 입고 티셔츠만 입은 채로 질질 집에서 끌려 나오고 있어. 이 사람은 가족인가 봐. 이 여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패나 낮은 생활 수준이 아닌 군사 동원을 국가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예부게니 골로바 국립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연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A95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79.84그리브냐 1.79달러에 달했고 1.79달러면 얼마야? 엄청 비싼데 2,625.94원인데 한국 돈으로? необходимые материалы.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기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완전히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첨단 무기 및 기존 무기, 군사장비, 특수장비의 양산과 현대화에 필요한 자재 부품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전직 국방장관은 젤렌스키가 더 좋은 자리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국방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새로운 그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우리 이웃 나라는 존재할 권리가 있는 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새 총사령관 드라파티는 광신적인 이념가다. 이 전쟁은 완전한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불행히도.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은 네오나치밖에 없습니다. 마히리아 자하로바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임 러시아군 총사령관 드라파티의 러시아 국민에 대한 발언은 키예프 정권의 네오나치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드라파티는 앞서 러시아인들을 존재할 권리가 없는 민족이라고 칭한 바 있다. Ми бачимо дійсно біля Путіна.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색 분말에서 영감을 받아 겨울 대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주변에는 전쟁을 끝내고 경제 붕괴, 물류 붕괴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위 군부에서는 전쟁을 확대하고 동원력을 증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겨울을 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러시아 측 정보 채널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와일드베리스 주인이 러시아 쿠팡 뽀개진대 주인이 이거 우크라이나 물류를 공격을 안 하면 우리도 공격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는 짧은 생각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야. 네,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그다음에 그 루비오 그 미국 국무장관하고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야, 러시아가 이란의 미국 공격을 돕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휴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멋진데? 그러고 갔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공모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눈에 띄게 짜증스럽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불만스러워 보였고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듯했다. 야, 러시아 이란 미군 공격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왜 기분 나빠하는 거지? 러시아가 중동의 CIA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이란을 도왔다는 주장이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중동에서 CIA와 연결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용하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정확도가 평소보다 높은 개조된 샤헤드 136 그거는 이미 다 하고 있었어. 러시아에서 그 드론 GPS 방해 전파 안 받는 장치를 개발했거든요. 그건 이미 다 이란도 배워갖고 다 하고 있으니까 언제 했정 얘기를. CIA 관련 중동 내 CIA 시설에 대한 공격을 분석할 때 모스크바가 이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 분쟁과 연관시킬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죠. 북한은 군수 지원을 받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로부터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받은 직후 갑자기 독보적인 로켓 공학 기술을 개발해냈다. 한국의 유능한 엔지니어들은 하룻밤 사이에 화성 16B 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놀랍게도 이는 이전의 화성 8보다 훨씬 발전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란 역시 북한 못지않게 뛰어난 로켓 과학자들이며 그들이 보유한 최첨단 미사일 기술을 즉시 활용할 그럼 북한이랑 전쟁하면 끝장나겠는데 영상? 와, 한국의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 공장, 포항제철 기타 등등 막 돈 되는 공장 극초음속 미사일 떨어지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리면 대박이겠는데? 러시아가 이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루비오 상원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그들이 그렇다고 했죠? 누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했어요? 언론에서 보도했나요? 그럼 사실이겠네요. 아니라고는 안 하죠. 예.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민간시설을 포함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무기 거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흑해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미국 측 파트너들이 앵커리지 기지를 철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흑해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미국이 5년 내내 하던 거였거든요. 지난 4년 넘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러시아에 그 목표물 어제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조금 옮겼다. 거기다 제대로 맞춰라. 그리고 레이더 있잖아. 대공 레이더. 여기 있으니까 거기는 피해라. 이런 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이거 격추하겠다는 거예요. 오전 내내 노스로크루머 RQ-4D 비닉스 전략 고고도 정찰 무인 길기도 하다. 하여튼 있대요. 얘네는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짓는 거야? 라브로프와 루비오의 회담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즈베스티아 질문에 답하며 밝혔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나자고 했다는 거죠. 예? 러시아가 뭐라고요? 야, 너네 정찰기 박살내버릴 거야. 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막 다 부서지고 사장들이 와갖고 우크라이나 공격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쿠팡 박살났어요. 걔네들 물류 공격 안 하면 우리 물류도 공격 안 하지 않을까요? 이런 멍충이 소리나 해대고 사람이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멍청해지나 봐요. 야, 이미 개봉했는데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는데 도로 닫는다고 도로 들어가냐 그 안으로? 필리핀에서 열린 라브로프와 루비오의 회담이 종료되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회담은 3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 이후 5번째 회담이었습니다. 라브로프와 루비오는 대면 회담에도 11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완전히 시간 낭비처럼 들리네요. 그래서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답니다. 예? 정보를 제공하고, 예? 정보 제공, 이거 말이에요. 이거. 예, 드론 날려갖고 정보 이거 하는 거. 정보를 제공하고 키예프 정권에 대한 무기 공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겨주려는 애쓰는 유럽 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좋은 대화,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러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상원의원은 아니고 국무장관인데 대화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외교는 회담 위에 마이크 앞에서 나서서 말한 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안 밝히고 러시아는 밝혔습니다. 밝혔어. 이런 내용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30분 안에 끝난 거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난다 봐요. 뭐 협의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이러니까 맘대로 해. 그냥 이러고 끝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하여 워싱턴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론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 측의 전시행 종식 기대 표명. 뭘 기대를 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났다니까. 위트코프와 쿠시너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뭐 전화만 했대. 직접 가지 않고 전화 통화만 했답니다. 내용은 몰라요. 평화 뭐 얘기했다는데. 푸틴 앵커리지 정신 붕괴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 입장 강화한.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체결된 비공식 합의안에 미국에 의해 거부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했다. 모스크바는 이제 돈바스, 헤르손, 자포로체 지역뿐만 아니라 크하르코프와 수미 지역의 점령지까지 완충지대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따르면 크렘린은 더 이상 점령지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 미국 간 접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해결을 서두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러시아가 야 우리 더 이상 못 참고 너네 정찰기 부셔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야 잠깐만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만났는데 야 나는 그냥 더 이상 못하겠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Would you be willing to serve if this country was about to? 네, 이건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한 이제 영국 방송입니다. 영국 침략 시 국가 방어에 나설 의향이 있는 영국인 6%에 불과 스카이뉴스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침략이 임박했을 경우 자원 입대하겠다고 응답한 영국인은 6%나 돼? 확신하지 못하면 38%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네 러시아가 아니라 이란이 공격한대. 너네 이란이 그 비행기 B1인가 폭격기인가 거기서 너네 영국에서 떴다고 이란이 거기 미사일 공격한다고 오늘 경고했어.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영국 베어포드 공군기지를 공격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는 최근 미 공군이 테헤란 인근 이란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B-1B 랜서 폭격기를 사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가 어디지? 네, 여기. 예? 여기를 공격하겠대요. 야, 여기 제대로 안 맞고 주변 아무데나 떨어져도 대박인데 영국 땅에 외국 미사일 떨어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잖아. 헐, 근데 여기까지 날릴 능력이 되나? 어제 나온 그 기사에는 폴란드까지밖에 못 간다고 돼 있는데 혹시 모르죠. 최대 날리면 여기까지 날아갈지. 이란은 거기까지 날리겠다는데요? 이유가 아르메니아를 벌였습니다. 파시냐 총리의 선거운동이 원하는 결과로 끝나자 이유는 아르메니아산 토마토에 등을 돌렸습니다. 폴리티고. 유럽은 아르메니아인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왜 놀랍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래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잘하지만 지키는 법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유럽이 아르메니아인들을 배신한 게 아니라 파시냐니 또다시 그들을 배신한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냥 권력이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지 뭐.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는 찐따의 불쌍한 찐따의 운명이랄까. 예? 이 사람은 자기한테 가장 결핍된 것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권력을 추구하냐고요? 예, 찐따였으니까 어렸을 때. 찐따여갖고 일진들이 예쁜 여자애랑 같이 다니고 담배 피고 막 이러는 게 멋있었나 봐. 그래갖고 나이 먹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누가 너를 일진 취급해주겠냐. 늙은 찐따, 권력 있는 찐따, 돈 번 찐따겠지.
러시아 국가방위군은 동원 가능성에 대비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병력과 그 가족들의 사전 대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다가온 동원령으로 촉발될 새로운 인플레이션 물결에 대비해 이미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크렘린은 2026년 가을 아마도 국가두마 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동원 물결을 위한 도덕적 토대를 이미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협상 입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평화 협상의 일환으로 점령 지역을 키예프에 반환하는 방안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계약직 징병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의 징병 규모가 우크라이나에 비해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국방부가 새로운 동원령을 내려야 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외무상과 국경 지역에 북한군을 추가 배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아랍 언론 보도를 따르면 현재 기지에는 항공기가 한 대도 남아있지 않으며 모두 이스라엘 에일랏의 라몬 공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그러니까 카타르면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치니까 여기 나왔거든요. 아마 여기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해서 없답니다. 이스라엘로 날아갔답니다. 여기. 솔직히 너무 가깝지 않냐 여기면은? 여기까지 날아간다는데 이 이란 미사일 여기도 사실 날아가죠. 당연히 여기 날아가는데 여기까지 안 날아가겠습니까? 신문기사인 폴란드까지 날아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란발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항공모함 탑재 항공기가 오늘 아침 이란 남부 자스크 지역의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대함 미사일 진지를 최소 3차례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스크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기로 나와요. 네. 이 장소를 공격했대요, 미군이. 네. 이란, 이라크 국경 검문소에 대한 미국의 공습 영상. 어제 이란 미사일이 요르단의 킹파이살 기지에 명중하는 순간 또 여기저기 공격했습니다. 이 미군 부대, 이란이 미군 부대 여기저기 공격했어요. 여기도 그런 거고요. 네. 이런 것도 그런 거고 미사일 발사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뽀겠답니다. 이란이. 네. 쿠웨이트 뭐 어디 막사 파괴된 이거 조금 아까요 그 위치에 미국 하원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 중단 결의안 통과.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14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 구속력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난번에는 무슨 법적 구속력 없는 거 통과시켰다고 한번 나오더만. 한편 이란발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항공모함 탑재 항공기가 오늘 아침 이란 남부 자스크 인근에 여기 조금 아까 찾았던 거기죠.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태까지는 기뢰 매설 안 했다고 그러더니 이제 했나 봐요. 네. 이란이 쿠웨이트의 주요 발전소 중 하나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쿠웨이트의 기온은 47도였습니다. 에어컨 없으면 못 살 텐데 발전소를 공격했다고?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어디 선물 가격 경질원이. 오, 91달러 대박. 91달러에서 저점 매수했던 애들 한 105달러까지는 올라야지 이제 털고 내려올 것 같은데 그동안 또 2월 시키느라고 또 추가 돈 냈을 텐데. 유럽의 가스 가격이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50% 급등했습니다. 폭염과 겨울철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차질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기고 있지? 그래, 알았어. 톨비나 내. 통행료 빨리 내 임마. 내가 이기고 있는 거 맞지? 그래, 통행료나 내라고 새끼야.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정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30년 계약에는 수백억 달러의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협정의 핵심은 핵시설 건설입니다.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민간 핵 협정을 맺었는데 이란은 왜 맺지 못했습니까? 백악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정은 미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군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핵 그거 해주는 대신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그 협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다리 밑으로 기어가 그러면 내가 핵 그거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 같은데요. subjects. One is the Iran war.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에 달인 링컨은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워싱턴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항공인은 텔아비브 공항과 요르단 미 카타르 기지에서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KC-135R 스트라토 탱커 공중 급유기 여러 대가 현재 이스라엘 남부 엘라스의 라몬 비행장에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미국이 이란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공격을 우려하여 이전에 카타르에서 철수시켰던 기종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공중 급유기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에서 계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판매해서 13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지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돈을 코딱지만큼 준다고 3억 달러? 몇 프로나 되는 거야 이게? 130억 분의 3억 달러면 얼마나 되는 거야? 하여튼 이게 베네수엘라 돈인데 미국이 자기 통장에 넣고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필요할 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이란 그리고 그러니 베네수엘라와 무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미국은 달러로 석유 가격을 책정하지 않거나 그 달러를 미국으로 재환 원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예, 오늘 유튜브 추천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미국 무슨 경제학자인가 그런 분인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여기 마이클 허드슨이라는 분인데 이거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제가 텔레그램에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내용을 제가 요약을 드리면. 네, 요약을 드리면 이 모든 게 다 석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는 석유의 가치로 담보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석유를 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석유를 달러 외에 다른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면 달러 위치가 흔들리니까 석유는 달러로만 사야 돼. 온리 달러. 그거를 지금 추구하기 때문에 석유 산유국, 석유만 나오는 나라라고 하면 다 공격해서 그 석유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한 또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무역로는 또 뭐냐면 이쪽 북극 얼음 녹으면서 일로 다녀버리면 여기 다닐 필요 없잖아. 예? 운하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냥 북쪽으로 다니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 안 한 한 가지 또 있는데 여기 철도길 뭐 신실크로드 뭐 무슨 뭐 그 있는데 중국이 말하는 그거 하여튼 그 땅으로 다니는 거 이렇게 다니는 거 그것도 막아야 되니까 이란도 거기 아마 경로에 속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 중동에 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그 휘하에 있는 산유국들. 이 나라들이 여기에 그게 있잖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가 왜 있냐면은 그 전기를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거는 못 한대요. 야, 전기세 오르면 우리 정권 무너져.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우리 이제 죽일 거야. 그래서 여기를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석유로 발전기를 돌려갖고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석유 값을 야, 어차피 너네 수출도 못 하는데 우리가 너네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보호세 대신 그 석유세를 퉁치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야, 유럽 나토나 마찬가지죠. 내가 너네들 도와주고 있는데 보호해주고 있는데 보호세를 왜 안 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니네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보호세를 석유로. 근데 얘네들은 이미 하고 있었거든. 이 돈을 석유 수출 대금을 미국의 그 주식시장이나 뭐 대충 채권시장 이런 데 투자를 해갖고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다가 AI 버블 이것까지 지탱을 하라는 거야. 여기 에너지 비용까지 니네가 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예요? 이란이 여기 AI 센터 발전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 플러스해서 중국이 뭘 했냐면은 AI 오픈 소스 AI를 풀어버렸어. 그냥 오픈 소스가 뭐냐면 소스 코드를 다 그냥 공개한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이거 내용 이렇게 하고 내가 트로이 목마 안 심어놨고 그 바이러스 없다잉 그거 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거 성능 개량하고 싶으면은 소스 코드를 고쳐. 그렇게 해서 오픈 소스로 그냥 까버린 거예요. 뭐예요? AI 이걸 미국은 독점을 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빠이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짓고 투자를 그냥 거의 이빠이 해놨는데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오픈 소스 빡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지. 경희 할아버지는 그래도 낙가보라랑 같이 뭐 야, 내가 먹을 수 없는 밥상이라면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너도 먹지 마. 막 이렇게 해버린 거지. 에? 네, 이 영상은 53분짜리 영상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